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2,500여 분, 예, 2,550여 분, 2,600명 정도 오셨네요. 예, 오늘 또 3,000명 또 한번 돌파하나요? 예, 누라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데빌조님, 욕해서 미리 죄송. 장면 센스 겁나 구려. M3. 그렇죠. M3. 구리다. 구린 거 알아요. 진짜 꼰대스럽죠? 예, 참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거의 뭐 메인 주제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개딸 팬덤 유튜브 뮤당 몰아내라고 이낙연의 내로남불입니다. 자, 오늘 이낙연계, 소위 우리가 친낙계라고 부르죠. 친낙계. 예.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이씨다 보니까 친명계, 친낙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친낙계가 오늘 심포지엄이라는 거를 열었어요. 이 심포지엄이라는 걸 열었는데 참 내용이 그시기합디다. 정말 이런 거는 왜 열었나? 자신들이 뭐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그랬나? 무슨 정치인들이 지 억울하다는 얘기하려고 정치를 하나?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구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국회의원들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물론 너무 심한 욕은 곤란하겠지만 욕 먹을 수도 있다. 왜? 국회의원 세비에 욕 먹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글쎄,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욕먹는 게 졸라 싫은 모양이에요. 예? 좀 욕했다고 개딸 하질 않나, 심지어 훌리건이라는 얘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잘 하든가. 아니, 적어도 말이야, 이게 국민들, 지지자들의 이 뜻을 좀 살펴보고 지지자들의 의사를 좀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지자들의 의사하고 자기 소신이 틀리다면은 그 소신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설득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쌍욕을 하게 있죠. 자, 이제 정말 막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개딸 팬덤과 유튜브 무당들이 저질 정치인을 만나서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야, 이쯤 되면은 진짜 막말도 뭐 거의 수준급이다. 그죠? 근데 저는 이 막말을 보면서 니들이나 잘해 이 자식들아 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나요? 너나 잘해. 자, 팬덤? 예. 이 정말 저질 팬덤이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이낙연 그 팬덤들만큼 저질이었고 악질이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지난번 대선 경선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에 이재명을 그렇게 욕하고 찌릿하면서 했던 자들이 누군가요? 다 이낙연 지지자 아닌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윤석열 찍겠다고 하는 놈들도 누구야? 이낙연 팬덤이에요. 유튜브 무당? 아니,
하지, 지들이. 뭐, 백광현이니, 김남인지, 누군지, 아니, 몇 사람 있죠. 예? 걔들이 지금까지 이재명, 심지어 최근에는 최민희 의원까지 씹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같은 유튜버들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격을 일삼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친낙계 유튜버들, 이낙연계 친낙계 이 훌리건들이 지금 이쪽으로 슬그머니 넘어와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 안에 들어와서 일부러 분란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워낙에 이재명 지지세가 탄탄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서너 개 정도로 쪼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꽤 그럴싸합니다. 왜? 저를 되게 심하게 공격한 자들이 있었어요. 한 1년 전쯤부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한 거다? 트위터 이런 데서 보면은 몇 사람 김가피인가 하고 또 누구야 백광현 그다음에 이민구 김민구 그다음에 루나 이런 데서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보던 닉네임들이 요즘에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와가 여기저기서 막 설치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막 이렇게 그 사이버 불링에 앞장선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나타나요.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 자주 보여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개딸 팬덤이니 유튜브 무당을 몰아내라느니 저질 정치인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낙연계 사람들, 니들은 똑바로 했냐고요. 한번 제가 차분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저질스러웠던 팬덤을 유지한 사람이, 보유했던 사람이 이낙연이었어요. 심지어 경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승복을 해야지 승복도 안 하고 상대방 윤석열 찍겠다고 설쳤잖아요. 4.4.5.2 법자면서 지랄 방정 뜬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건 대선도 아니고 당대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당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요. 그게 다 누구예요? 다 이낙연 팬덤 아닌가요? 우리가 솔직히 똥파리라고 불렀던 놈들 아닌가요? 똥파리들. 제가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패배의 요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낙연, 둘째 신천지, 셋째 똥파리.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 패배의 요인은 그 3가지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이낙연 지지자들의 그 저질스럽고 극성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그 저질스럽고 극성스러운 행동을 단 한 차례도 제지하지 않은 이낙연 때문에 대선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아니 실제로 10,000 몇 명인지 10만 몇 명인지 이재명 안 찍는다고, 윤석열 찍는다고 지들끼리 막 하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 백광영인가 하는 놈은 그런 얘기 했더만요. 윤석열 지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니 그 사람한테 술 한잔 사고 싶다는 둥 이딴 소리를 했다 그러대? 아이고 미친놈, 도라이 같은 놈. 자, 그렇게 보자면요, 이낙연은 적어도 개딸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니나 잘하라고. 자, 왜 제가 이렇게 화딱지를 내느냐고요? 예, 정치적인 의도 없이 귀국했다던 이낙연.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이낙연계에서 심포지엄이라는 걸 엽니다. 어떻게 날도 이렇게 잘 맞췄는지 몰라. 정말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말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된 거고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 따위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날짜를 희한하게 맞춰가지고 들어오셨을까? 예. 자,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했던 이낙연. 근데 이낙연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낙연계 싱크탱크에서 이른바 연대와 공생이라는 이런 싱크탱크에서 심포지엄을 엽니다. 정기 심포지엄이래요. 어떻게 이낙연 귀국날에 낮춰서 이렇게 왔을까? 이낙연은 그럴 겁니다. 아, 우연이야.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정말 우연이었어.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뭐 살펴보면 알겠죠. 근데 우연이라 치고 다 좋은데 어쩜 이렇게 공교롭냐고. 물론 사람이 뭐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이 정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 일부러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날짜 맞춰 돌아가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장인께서 좀 연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건 제가 아닌 걸로 알아요. 좀 지병을 앓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위독하시다 만약에 이번에 계속 지금까지 좀 살아 계신다면은 아이고 위독하셔서 들어온다 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의심도 사실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춰졌을 뿐이지, 예, 이게 장인상이 아니었다면 장인 위독 아니면 장모 위독으로라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히 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딱 맞춰서 올 수는 없어요. 자, 뭐 좋습니다. 딱 맞춰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래 뭐 우연히 맞았다 치고 그래 그렇다 치고 다 좋아. 그런데 주제가 너무 도발적이고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한판 뜨자!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유튜브 무당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오늘 적폐 언론들에서 이런 주제를 뽑았습니다. 아주 신났어. 내용 좀 더 볼까요? 신경민 의원입니다. 유튜버들, 특히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래요. 우리나라 정치 제일 문제래요. 팬덤이라는 거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 팬덤의 문제점은 유튜버, 특히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문제랍니다. 이야, 니들이나 잘해. 자, 무당급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내가 보기엔 윤가피, 백광인 얘들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그 옛날에는 또 누구야? 뭐냐 걔. 권순욱? 얘들도 그랬지. 막 그냥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막 이렇게 하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뭐 사람들 끌어모으고 했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 또 뭐 권순욱, 윤가피, 뭐 김남희, 뭐 그다음에 또 뭐야, 뭐 그다음에 백광현,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루나 이런 사람들한테 몰려다니면서 서로 막 축혀주고 또 올려 세워주고 했던 걔들도 뭐야? 걔들도 얼마나 저질스러운 팬덤이었는데. 남을 뭐라 하기 전에 지들부터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야.
현재를 이재명과 이낙연 대결로 자꾸 몰아가는 여론도 문제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팬덤, 일방적으로 이낙연을 공격하는 개딸로 대표하는 팬덤도 문제가 아닐까. 일방적으로 이재명 공격한 니들은 아우 진짜 그냥 씨.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새끼는 저는 단언합니다. 윤석열의 꼬붕이자 세작이라고. 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면은 누구랑 이어진다? 비서실장 하던 그 누구야? 정우현인가 하는 사람 있지? 그 윤석열 지지한다고 갔던 그 인간. 그 인간하고 같은 급이잖아. 같은 데 살았잖아. 이 둘 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가려고 하는데 얘는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지들이 이재명 공격하는 거는 잊었나? 찌릿하면서 이재명 공격한 거 잊었어요? 얼마나 그 저질스러운 공격이었습니까? 우리 여자 지금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찌릿. 우리가 처음부터 이낙연을 이렇게 욕했어? 찌릿거리고 있을 때도 이렇게 웬만한 번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달랬습니까? 대선 들어와가지고 막판까지 우리 원팀으로 같이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서로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달랬어요. 그런데 결국 배신 때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낙연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낙연 욕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는 개떡 같은 놈이야. 이런 게 아유 씨. 자, 이어서 보실게요.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 야, 진짜 찢찢거리고 있던 뭐 이낙연과 도깨비들 뭐 이런 애들 연희 뭐 인희 뭐 문을 연희 아이고 진짜 그냥 씨. 자, 그다음에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한다. 이 말은 중대선거구, 중선거구를 말할 때 우리가 중대선거구라 그러는데요. 중대선거구에서 대선거구제는 지금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2인 선거구 얘기하는데 2인 선거구는요. 중선거구입니다. 대선거구는 아니에요. 대선거구하고 중선거구와는 틀려요. 중대선거구를 같이 묶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중선거구, 2인 선거구 이거를 말할 때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즉 얘네들은 지금 개딸 운운하지만 결국 뭘 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2인 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달리 말해서 뭘 말한다? 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죠. 아니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중선거구제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도권에서는요, 공천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호남으로 가겠지. 호남으로 가면은 2등으로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될 거거든. 그죠? 2등 선거 받아도 당선될 거 아니야. 공천 받으면. 그죠? 그러면 지들의 기본적인 세력은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지금처럼 공천을 받아야 되면은 공천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천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경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경선을 하면은 1등은 못 하는 거야. 근데 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2등은 할 수 있겠거든. 그러면 2등으로 공천 받으면 호남 지역구라든지 서울 같으면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2등으로. 노림수가 이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각제 하겠지. 자, 지금 이낙연계 얘네들 친낙계들 심포지엄 열어가지고 실컷 개딸 욕하고 팬덤 욕하고 했지만 지들 원래 욕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거지. 더 웃기는 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안 계시지만
굳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다? 이낙연이 현재 여기 없지만 우리는 이낙연 편이야 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이낙연계야. 이 모든 것은 이낙연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인 거죠. 그죠? 야,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했다고. 오늘 심포지엄에서 했다고요. 근데 원래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 이낙연이 딱 맞춰서 왔네. 하필 오늘, 아니 하필 며칠 전에 엊그저께 8일 날 그냥인가?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장인상 때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장인상이 아니었더라도 무슨 핑계를 대도 들어왔을 것이다. 정말 날 딱 잘 맞춰서 이렇게 초상이 나는 바람에 정말 보기 좋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보기 좋은 명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왔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명분을 대서도 들어왔을 거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참.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저질 정치인 아닙니까? 이딴 짓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 정말 저질스럽지 않나요? 이게 고급이야? 정말 저질 아닙니까? 지지자를 욕하면서 지지자를 욕해서 자기들의 보스, 자기 보스를 추앙하는 지지자는 욕하고 자기 보스는 추앙하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지금이 뭐 삼김시대야? 에휴. 자, 장정숙님, 이낙엽 씨 콜 여사와 동업자. 김시영님, 낙지 와서 술을 부르네. 네, 자, 랑맨님 들어오셨네요. 자, 랑맨님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최대출하고 인터뷰 하셨다던데, 아이고, 벌써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김한희님. 네. 자, 이게 사실 남의 집에 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참 이러쿵 저러쿵 웬만하면 저도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굳이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안 해주는 게 저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발 그러려면 오해받을 행동도 좀 하지 마세요. 그 국무총리까지 하셨다는 양반이 정말 이렇게 추잡스럽게 굴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심 가득한, 의심 받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참 오히려 이거는 제발 의심 좀 해줘. 제발 의심해도 좋으니 날 좀 쳐다봐줘. 날 좀 사랑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관종이잖아.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급이 있는 줄 알면, 급이 있다고 맨날 그 얘기하더니 저질 정치인 운운하더니 아유 진짜 저질이야.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참 답답합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안 보이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 예. 2019년에서 2020년 민주당사 앞에서 설치던 자들입니다. 이재명 내쫓으라는,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했던 자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최근에 분란 일으키고 다녔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소 제법 보일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예, 그 무당 유튜버 여기 있네. 무당 유튜버랑 같이 앉아서 웃고 있는 이낙연 보이십니까? 또 볼까요? 팬덤 볼까요? 자, 이낙연과 도깨비들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 판때기 파가지고 돌리고 팔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정도 팬덤을 유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팬덤들이 전부 다 이재명 내쫓으라고 설쳤고 찢찢거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거 아닙니까? 이낙연은요, 욕먹어도 싸요. 니는 욕먹어도 싸. 니 팬덤? 니 팬덤들이나 좀 정리해, 이 새끼야. 진짜 자꾸 쌍욕 나오게 만들어. 자, 그리고 제일 열받는 부분이 이거죠. 정운현, 이름이 생각이 나네. 정운현. 이낙연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나선 새끼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낙연 뭐 한마디라도 했나요? 유감 표명 한마디 했나요? 안 했잖아. 그런 정치인이야말로 저질 정치인 아닙니까? 유튜브 무당과 훌리건 같은 팬덤 그리고 저질 정치인의 결합은 이낙연 바로 너야. 어우 씨.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